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법조인인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한국식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현 감사위원이 어떤 분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1979년 서울대에 합격한 이른바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년간은 대한변협 부회장, 또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도 했고 또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한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구 대선 이후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돼서 현재 감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작년 대선 직후인 3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전투표가 유독 불신의 대상인 이유라는 제목의 아주 설득력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대선 직전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한국식 사전투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던 한국식 선거관리 제도, 특히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군수널TV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미현 감사위원의 이번 이 블로그 글들은 아주 법률 전문가답게 어떤 문제가 지금 한국식 사전투표에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현 감사위원의 이 지적들을 듣고도 한국의 사전투표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지력을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불순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심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미현 감사위원이 지난해 3월 20일 블로그에 올렸던 사전투표가 유독 불신의 대상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 전에 미리 하는 사전투표나 선거일에 하는 본투표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지만 유독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무결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1. 기본적인 차이점. 본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본인의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한 후 1년 번호가 절취된 투표용지를 받아 여기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는 개표 장소로 이동되며 개표를 통해서 투표용지의 총 개수가 확인된다. 한편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에 절취된 1년 번호지를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별도로 보관한다.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면 선거인 명부의 서명 또는 무인, 1년 번호지 및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는 각 총수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거인이 직접 서명하는 선거인 명부와 1년 번호지 제도는 본투표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이렇게 투표의 무결성을 담보하는 선거인 명부의 서명과 절취된 1년 번호지가 없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총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서부에 저장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전자적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될 뿐이나 이것조차도 투표가 마감되면 사라져버린다. 첫째, 선거인 명부의 부재.
사전투표는 누가 어느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없는 까닭에 선거인 명부를 미리 준비해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본투표의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파일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후문. 그러므로 사전투표에서는 실제 투표된 투표용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적, 객관적 물증, 오프라인의 물증은 없다. 유일한 물증이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파일이나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만 남아있는 전자기록에 불과하므로 해킹이나 기타 부정한 개입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신분증명서 전자 파일을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후문. 신분증명서 전자 파일조차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을 넘으면 삭제되어 없어져 버린다. 그 결과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면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사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력한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둘째, 1년 번호를 절취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지 1년 번호지를 떼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투표용지에 인쇄된 1년 번호, 사전투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이 번호를 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년 번호는 고스란히 투표용지에 남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가 버린다. 이는 총 투표자 숫자를 검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인 절취된 1년 번호지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소결. 사전투표에서는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적, 객관적 물증, 오프라인의 물증을 마련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자료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저장된 신분증명서 전자 파일이지만 이마저도 투표가 완료되고 나면 삭제되어 버린다. 결국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용지 총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서 총 몇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발표하면 그 숫자를 그저 믿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2.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장날인.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신분을 확인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본투표 제157조 제2항, 사전투표 제158조 제3항. 공직선거법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표관리관이 자격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1인 1표 발급되었다는 사실과 당의 선거인이 한 개의 투표용지에 한 개의 선거권을 행사하여 기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직접 투표용지에 확인 도장을 찍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검증수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사전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즉 개인 도장 대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혹시라도 제3자가 사전투표관리관 몰래 사전투표 발급기를 작동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인형이 인쇄 날인이 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이를 투표함에 집어넣더라도 당의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 혹은 각급 선관위는 가짜 투표용지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상위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날인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사전투표 관리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선거관리라고 생각한다. 3. QR코드 논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일련 번호를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인쇄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 번호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담을 수 없다. 법문에서 친절하게도 괄호 안에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바코드가 아래 그림 왼쪽의 바코드를 의미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면서 바코드의 그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줄곧 QR코드를 사용해왔다. 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의 바코드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바코드에 속하기만 하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라면 굳이 법문에서 막대 모양의 기호라는 부연 설명까지 곁들일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통상 QR코드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문에서 굳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특정한 이유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혹시라도 법에서 허용한 4가지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가 담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QR코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한 4가지 정보만을 담고 있다면 이건 사실상 별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투표용지의 QR코드에 실제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즉 법에서 허용한 4가지 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필요한 용량보다 더 큰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중앙선관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공정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관리법의 엄격한 준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향후 모든 선거에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면 볼수록 선관위는 황당한 짓을 해온 겁니다. 명백히 모법인 공직선거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법의 하위 법령인 중앙선관위 무슨 규칙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법을 교묘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마구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명 감사위원은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분명히 공직선거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하위인 공직선거법 규칙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원래 공직선거법 법의 취지와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선거관리 운용 이건 정말 보면 볼수록 무슨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동안 공공연히 저질러졌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의 진상규명 그 문제에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의 공직선거 관리 특히 사전투표 선거 관리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끊임없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선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선관위 그냥 마음 편한 대로 마구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게 하고 철저하게 법에 따라야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 감사위원의 블로그를 이어가겠습니다. 4. 결론.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관리 간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까닭이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현재와 같은 차이는 사전투표는 본질적으로 본투표에 비해 관리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리 업무상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선거관리의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사전투표를 권장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전투표는 본투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대신 편의성을 위해 희생되어 버린 선거관리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각종 장치들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감사위원회 이 글을 윤석열 대통령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하여튼 국민의힘 소속 관련 사람들은 이명감사위원회 글을 꼭 읽고 사전투표가 얼마나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빨리 제대로 제도 개선과 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연 감사위원은 또 3구 대선 전월인 작년 2월 14일과 15일에 이틀간 연속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역시 사전투표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소개해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투표 결과를 부정선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일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지난 4.15 총선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기된 적은 없었다. 수많은 선거구에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재검표에서는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여러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등등 도무지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실제로 투표하면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여전히 4.15 총선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법원의 재검표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4.15 총선의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팩트이다. 애당초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한 연유는 당일 투표와 달리 유독 사전투표에서는 통계적으로 발생 확률이 지극히 희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검표를 해보니 대부분의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는 사전투표함에서만 발견되었다. 이 지경이면 사전투표의 공정성, 무결성에 대한 의심을 그저 음모론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의혹은 사실상 중앙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대놓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왔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여러 문제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이미연 감사원감사위원의 이런 지적들은 정말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 블로그 글들이 올라간 시점은 지난해 대선 전후였습니다만은 최근 이 블로그 글들이 여러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뒤늦게 확산되면서 지금 많은 관심 있는 외국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연 감사위원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 국토본 상임대표죠. 그리고 4.15 총선 선거 부정의혹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또 본인이 선거 소송의 원고이기도 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저는 일찍이 사전투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지적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계시니 이 나라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 친구이시니 다행입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궁금해하시면 얼른 달려가서 조언을 주시겠죠. 이미연 감사위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또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도태호 변호사도 좋은 글을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 집계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확한 지적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명감사위원회 사전투표 관련 문제 제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